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서운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딱 이게 먼저 생각이 나네요. 이 귀신. 얼마나 무서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신이 언제 어떻게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협할 것 같은 그 공포에 빠지게 되잖아요. 귀신은 아주 무섭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엄청나게 무섭지 않나? 이 세균, 이 바이러스가 보이진 않는데 언제 어느 순간 내 몸속으로 침투해서 나를 죽일 것 같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공포가 있습니다. 귀신은 차라리 없다라고 인정할 수라도 있습니다. 이 어떤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조심하면 되고 결국은 인류는 이 치료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 강박사고입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마치 다람쥐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쳇바퀴를 계속 돌아야 됩니다. 괴롭지 않나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열차는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강박사고에 있으니까. 이 어머니는 하루에도 10번씩 가스불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10,000번씩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귀신보다도 더 무섭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징글징글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가장 위험한 마음의 병인 강박사고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강박사고에 걸려버리면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강력하게 어떻게 된다? 최면에 걸려버려요. 더 나아가서 세뇌 당해버려요. 마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성이 없는 마치 좀비처럼 나는 이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데 이미 나의 뇌에서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뇌가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나의 행동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좌절감을 느끼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즐겁게 밥을 먹어야 돼요. 친구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해야 돼요. 행복하게 일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행복인데 이 강박사고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일상이 철저하게 다 붕괴되고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괴로워지고 불안해지고 약을 먹어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 강박사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 강박적인 이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일지도 모른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회사가 싫으면 회사 안 가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그냥 친구 안 만나면 되고 학교 안 다니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잔소리하면 귀를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눈을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힘들면 자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 강박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이 뇌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생각이 나는 그것을 바로 강박사고라고 합니다. 설명이 좀 리얼했지만 실제 이 강박사고에 한번 빠져버리면 이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강박증, 강박사고는 이 특정한 이 행동이나 사고를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강박증, 강박사고에 빠지게 될까요? 즉 바로 이 심리적인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무엇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이것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박적인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박적인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바이러스, 먼지, 오염물질에 대한 두려움,
물론 누구나 세균, 바이러스, 먼지, 오염물질을 두려워하는데 이 강박사고에 빠져버린 사람은 엄청 심하다는 것이죠. 정말 이 공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공기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공기는 더러워. 수많은 사람들의 악취가 이 공기 속에 돌아다니고 있어. 아, 이거를 내가 공기를 마셔? 아, 끔찍해. 아, 이 공기는 너무 더러운 거야. 이 공기가 내 온몸에 지금 묻었어. 빨리 당장 씻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과 달리 어떤 지나치게 어떤 이 결벽증이 생긴다는 거죠. 이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문제도 당연히 위협스럽고 공포스럽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나치게 어떤 강박이 있거나 강박 사고가 있는 사람,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방 안에도 있는데도 아니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방 안으로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오염시킬지 몰라.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과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사람들을 밀집 장소에 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손을 잘 씻으면 아, 이 정도면 문제 없겠다 하고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어쩔 때는 외출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먼지 오염물질도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외부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을 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한번 새 옷을 입었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손으로, 이 더러운 손으로 자기의 옷을 이렇게 만졌대요. 그러니까 이 옷은 더러워졌어 하면서 당장 이 옷을, 새 옷을 갖다 버렸다는 거죠. 아니면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그냥 1분을 밖에 나가더라도 옷을 씻어야 되는, 손을 계속 씻어야 되는, 샤워를 해야 되는, 즉 이런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강박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불안하다는 거죠. 세균이 나를 감염시키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 이 먼지가 나를 오염시키니까 계속 내가 씻어야 된다는 거, 이 오염물질로부터 내가 도망 다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자꾸 강박 사고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하고 만났는데 저 사람의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았을까? 내가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에 오염된 게 아닌가? 아, 저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졌어. 아, 저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몸이 병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즉 말하는 거, 이 불안하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약하다, 건강하지 않다,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강박 사고로 해서 강박적인 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는 결국 어떤 좀 심각한 어떤 청결, 결벽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순서, 대칭, 선, 글씨 정확성. 이거에 빠져든 사람 많거든요. 무언가를 할 때 1번, 2번, 3번, 4번 이거 조금만 잘못되면 다시 처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계속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대칭 딱 이거 있잖아요. 각을 정확하게 군인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 대칭을 다 맞아야지 기분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잠이 안 와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설령 자기의 것이 아니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대칭을 맞추지 않으면 이미 자기가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이죠. 선 정확하게 맞춰야죠. 그래서 사실 이 강박사고에 걸린 사람들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글씨 막 쓰지 못하죠. 하나하나 이렇게 쓰겠죠. 정말로. 저처럼 이렇게 세로도 쓰지도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로 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글씨를 잘 쓰고 잘 맞추는 거, 그런 깔끔한 건 좋은 거지만 지나치게 강박 사고에 걸린 사람은 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이게 균형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예쁘게. 그래야만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공부해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글씨를 잘못 써버리면 그때부터 공부가 멈춰져 버려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시 지워요. 그거 다시 예쁘게 또 써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럼 언제 공부하냐 이거죠. 시험 보다가도 그거 신경 쓰면 언제 시험 보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강박사고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성, 무엇 하나하나 정확해야 돼요. 실수나 실패나 뭐 오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았나, 실패하지 않았나, 잘하고 있나, 완벽한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생각의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어버린다. 이 정도만 봐도 심각하지 않나요? 세 번째, 이것도 많아요. 잘못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 이거는 물론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어요. 저도 똑같고. 그런데 이 강박사고에 걸린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도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되도록 집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창문을 한 1분 정도 환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말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입에서 어떤 이물질이 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강박사고 걱정이 많은 엄마는 대학생 아들 MT 2박 3일 갈 수 있잖아요. 엄마나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 올게. 2박 3일 갔다 올게. 엄마나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새벽 2시까지 12시간 꼭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1시간 계속 확인하고 전화하고 이것도 결국은 강박사고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마치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말 실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회사 잘리는 거 아닌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말을 해줬는데 내가 인사를 못했어요. 호응을 못했었어요. 살짝 기분 나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설마 죽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해버리는 무언가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스불도 그런 거고 혹시나 강도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게 마음속에 항상 이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떤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집에서 쉬고 길거리 즐겁게 돌아다니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커피숍에서 혼자 글 쓰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자꾸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물어보고 너 진짜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강박적으로 한다는 거죠. 뭐가 잘못될까 두려우니까 자꾸 시쳐야 되고 자꾸 생각해야 되고 자꾸 통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가 계속 바보가 되어버린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가 죽을 때까지 죄송하지만 다람쥐는 죽어야만이 이 쳇바퀴를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강박증의 함정이고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강박증, 강박사고는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청난 자기 수행과 치유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네 번째, 이것도 약간 독특한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공포.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TV에서 칼로 누군가를 죽이는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영화에서나 아니면 그 범죄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이 어린아이를, 이 노약자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엄마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자식들을 자녀한테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이 공포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고등학생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죽일 것 같은 자꾸 상상이 든대요. 이런 강박사고 같은데요. 자기는 엄마를 해친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자기의 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위협하고 해치고 죽이는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엄마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식에 휩싸여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진짜 엄마를 죽일 것 같은 이 죄의식과 이 불안 속에서 이 아이는 계속 사는 거예요. 이 강박사고가 낮이건 밤이건 학교에 가서도 혹시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지 않나? 아니면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몽유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자고 있는 엄마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미친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의 어떤 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못한 채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실제 무의식 심리를 보니까 이 친구는 왜 강박사고가 생겼을까? 왜 엄마를 괴롭히려고 했을까? 알아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매일 잔소리를 했대요. 심리적으로 엄마가 이 아이를 해친 거예요. 엄마는 사랑이라고 관심이라고 했는데 자꾸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막 신경질 부리고 아이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화날 때 막 때리기도 했대요. 욕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어릴 때 엄마가 이 아이를 해친 거예요.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끝까지 참는 거죠. 응, 알았어요, 엄마. 그래서 착한 아이로 잘 자란 거예요. 아니, 착한 척 한 거죠. 엄마가 해치니까, 무서우니까 벌벌 떤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 분노가 자라나겠죠. 그러면서 불안이 있겠죠. 엄마가 나를 해친다라는 이 불안이 있잖아요. 이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잖아요. 엄마가 나를 해치는 가해자니까. 근데 아니야, 난 착한 아이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의식적으로. 근데 실제 이 무의식에서는 엄마가 나를 해쳤으니까 이 불안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엄마를 죽여. 엄마를 괴롭혀. 엄마한테 욕해. 너 엄마한테 당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 무의식의 어떤 마음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뇌가 이제 그렇게 조종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범죄를 내가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과거든 최근이든 누군가한테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제 당하잖아요. 그럼 내 존재가 죽어가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뇌는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살기 위해서 이제 너가 저 사람을 괴롭혀. 먼저 죽여. 당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이 통제되지 않는 이 본능이 발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길거리 갔을 때도 내가 저 아이한테 괴롭히지 않을까? 저 사람을 내가 때리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이거 똑같은 거네. 가족을 해치지 않을까? 결국 다 똑같은 거죠.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가족인데 내가 이 가족을 통해서 나쁜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내 어머니랑 아버지랑 가족과.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또 불안해요. 또 죄의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어떤 성에 대한 상상도 결국은 심리적으로 뭐가 많이 억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을 때 이런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정 장면, 소리, 단어, 숫자, 생각 거의 전형적인 강박증이고 강박사고죠. 요즘에 학생들도 이것 때문에 공부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노랫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면 수능시험 때 끝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떤 소리에 딱 꽂혀버리면 계속 그 소리가 들려요. 어떤 숫자에 딱 꽂혀버려요. 내가 봤는데 저 3자를 봤는데 3자를 보고 난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 3자만 봐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안 좋은 일이 하루 종일.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내가 숫자 3을 봐서 재수없는 일이 생긴 거야. 7자. 그래, 7자는 좋은 일이라. 그래서 계속 7자만 찾아다녀요. 행운의 숫자니까. 그렇게 이렇게 강박증, 강박사고에 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단어, 이 단어가 딱 이 단어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일종의 어찌 보면 이제 미신과도 같은 거겠네요. 사실은 강박사고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강박사고가 다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의 이 강박증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 6가지만 봐도 우리는 한두 가지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강박증의, 강박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어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근심, 걱정, 불안,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된다. 그 병에 걸려버리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쳇바퀴를 멈추지 못하는 다람쥐처럼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된다. 제가 이 6가지 강박사고의 예를 들면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건 어떤 누가 따로 어떤 전문가들이 정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강박증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로 인해서 생기구나. 첫 번째, 죄의식.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강박사고에 빠지게 되구나. 심리적인 불안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죄의식이 많은 사람들. 난 착해져야 돼. 난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짓 하는 상상을 하고, 사고 치는 상상, 범죄자가 되는 상상, 충동적인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죄의식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억압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그 자기를 억압하니까 인간의 본능을 이렇게 박살내 버리니까 인간의 본능은 결국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 과격하게 마구잡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사고, 강박증을 하게 된다.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박은 또 자기를 억압한 사람들은 결국 강박증에 걸려요. 자기를 허용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그거 자존감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넌 이건 잘해야 돼, 예의 바래야 돼, 인사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성격도 좋아야 돼, 남도 이해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부모의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억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가, 생각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니까 그냥 고장난 뇌처럼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박사고예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계속 손만 씻어야 돼요. 두려우니까 하나하나 다 맞춰야 돼요. 통제. 자기를 이제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무섭고 두려우니까.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거 강박증이에요. 강박사고예요. 이 어떤 이 프레임, 이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 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새를 세장 안에 가둬버리는 게 강박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모가 강박증에 있는 사람은 자식을 결국은 강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지나치게 결벽증 있는 부모 있잖아요. 조금만 애가 밖에 나갔다 와도 빨리 옷 벗겨서 막 씻고 하면서 좀 지나치게 어떤 결벽증에 있는 엄마, 그러면 자식들도 결국 그거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엄청나게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자식들도 나중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친구가 날 떠나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나 죽는 거 아닌가? 나 심장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강박사고에 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보듯이 이게 다 맞는 말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다 비현실적이에요. 가짜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비현실적인 거는 다 결국은 망상이에요. 그럴듯한 망상이에요. 즉 가짜예요. 무언가 귀신에 홀린 것 같은 어떤 심리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혼자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눈앞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거죠. 이거는 다 미신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망상을 만들어버리는 강박증이고 강박사고구나. 또 하나는 이 완벽성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냥 허용해주면 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야 90점 맞았어? 아니야 90점 맞으면 우와 우리 아들 90점 맞았고 넌 진짜 천재다 잘했어 괜찮아 엄마 나 100점 맞고 싶었는데 90점 맞았어 속상 아니야 90점이면 최고야 야 80점도 최고야 그 정도만 해도 너는 인생이 80점 대단한 거야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
부모도 강박증이 없는 거고 자식도 강박증이 없는 거죠. 이 바보야. 한 문제만, 두 문제만 더 맞췄으면 100점 맞았을 건데 왜 그걸 못해? 좀 똑바로 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심리적인 불안이 되니까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맞아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러면서 강박사고, 강박증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죄의식이 많고 비현실적인 사람, 자꾸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통제당했던 사람, 어린 시절부터 불안을 자주 느꼈던 사람, 그리고 현재 내 마음 편안하지 않는 사람,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억압을 많이 당한 사람, 아니면 내 스스로가 자기를 억압하고 학대한 사람, 어린 시절부터 이 완벽성에 길들여진 사람,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완벽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부모의 어떤 미신, 확인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한 어떤 종교나 신념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거에 홀려가지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강박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강박증과 강박사고에 빠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강박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마치 정말로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이 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전체에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이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마치 바이러스에 걸린 좀비처럼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 뇌에 이 착각 속에서 그냥 빠져들어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고통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강박사고만큼은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2부에서는 도대체 이런 강박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